네, 투자공학개론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동영상 강의 할 건데요. 내용이 페이지는 얼마 안 돼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이 좀 여러 개가 나가게 될 텐데 실제 실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시험 범위를 고려해서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동영상도 많이 찍고 강의도 엄청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좀 학생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네, 노력은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자막에 나가듯이 간이 아니라 성대가 좀 부어있는 상태라서 네,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놓고 녹음을 할 거예요. 예전 동영상들이 마이크 볼륨이 좀 작았더라고요. 그 점도 죄송하고요. 강의용 마이크 혹은 녹음용 마이크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소리를 아까 들어봤더니 소리가 좀 많이 울리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가 가리고 있네요. 뭐 크게 꼭 제가 뭐 가린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기초 공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랑 기초 공식을 좀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이제 주요한 효과인 분산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배운 다음에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 3단계로 구성된 이론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뒤에 강의 자료에서 이렇게 발췌해온 캡처된 부분들이고요. 한 페이지씩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기초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한 꾸러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비빔밥을 만드는데 밥이 40% 들어있고 고기가 10% 들어있고 뭐 야채 종류가 한 50%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도 포트폴리오예요. 그렇게 내가 비율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전체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 구성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 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다라는 그 비율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의예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 비중들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투자 대상이 되는 어떤 자산들을 말해요. 뭐 쉽게 생각하면 금융 상품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또 제가 또 멀리 빼놨네요.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파생 상품도 괜찮습니다. 또 이러네. 네, 필기가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런 자산들에 내가 얼마씩 나눠서 투자를 할 건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민 베리언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 베리언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만 알면 돼요. 각 자산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면 좋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자꾸 넘어가죠. 이런 게. 각각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네. 보통 평균 가격보다는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요. 요건 좀 딴 얘기긴 한데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가격은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데 수익률은 정규 분포를 잘 따라요. 엄밀히 말하면은 가격에다가는 로그를 취해야지 정규 분포를 잘 따라요. 그래서 얘를 로그노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로그노말 분포를 따르는 놈이라서 수익률을 취해서 우리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수익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분산도 표준 편차나 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각각의 자산들의 분산 이렇게 쓴 거 시그마 11이라고 쓴 거는 첫 번째 자산의 표준 편차를 서로 곱한 거니까 첫 번째 자산의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1, 2라고 쓴 것은 네, 그렇죠. 공분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지만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곱하고 거기에 상관계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 네. 시그마 1, 2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바로 2페이지 후면 또 보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지금 자산이 n개면 n by n에 대해서 이런 상호 간의 관계까지 포함된 정보를 다 기록한 이 행렬이 필요합니다. 그걸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혹은 분산 공분산 행렬, 그냥 분산 행렬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이 행렬의 정보와 평균 수익률의 이 벡터 정보가 있어야지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공분산을 이제 오랜만에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적어두면 x와 y의 공분산은 코베리언스 x, y 이렇게 적고요. 스프레드시트 함수에서도 코바로 아마 쓰죠. 베리언스가 VAR이면 얘는 코 VAR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분산이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죠. 네. 얘도 요 x랑 x가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서로 다를 때는 곱의 기대값 그리고 기대값의 곱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앞에 계수가 붙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베리언스 AX 플러스 BY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A의 제곱 시그마 X제곱 X제곱의 A제곱의 분산 B제곱의 Y 분산 그 다음에 2의 AB 곱하기 시그마 XY 이렇게 계산이 돼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여기 공분산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지금 이게 X라는 자산, Y라는 자산을 A라는 비중, B라는 비중으로 포함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계산하려면 이게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방금 저기 위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 상관계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관계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 좀 또 기억을 잃었을까봐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관계수는 두 개의 별량이 두 개의 통계 변수가 확률 변수가 얼마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직선 관계, 선형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도 썼지만 공분산이 각각의 표준 편차에다가 상관계수를 곱한 거다 이렇게 정의되는 쪽으로 더 많이 쓰긴 하죠. 우리 실사용을 할 때는 이게 보통 주어지는 경우 상관계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라기보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상관계수가 1이죠. 두 개가 아주 선형적으로 잘 비례한다. x가 커지면 항상 y도 커진다. 반대로 x가 커지면 항상 y가 작아진다 이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상관없다 막 이렇게 지멋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0이 됩니다. 그것을 두 변수가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 혹은 선형적으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두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들의 이런 정보들과 그리고 이런 계산 방법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러면 이 자산 1, 2, 3, 4번부터 해서 n번까지의 자산 n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5%, 7%, 2%, 뭐 마지막에는 1%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 내가 구성한 이 전체 포트폴리오, 이 묶음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네, 기초공식을 한 단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대 수익률은 간단해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 비중대로 이렇게 곱해줘서 더하면 됩니다. 네, 그냥 웨이트 이 비중과 이 기대 수익률의 벡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트랜스포즈는 이게 벡터로 표시할 때 이렇게 원래는 W가 이렇게 세로로 생긴 건데 WT를 하면 이렇게 옆으로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은 또 이렇게 세로로 된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값이 하나로 나오죠. 그죠? 한 가지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아, 베리언스는 좀 달라요. 베리언스는 좀 다른데 1번부터 n번까지 이런 비중을 다 갖고 있고 역시 1번부터 n번까지 이런 비중을 갖고 있는데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만큼 채워져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가리고 있네요. 네, 잠깐만 제가 사라지는 행운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각 칸에 가로 세로 비중을 다 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은 W1 곱하기 시그마 11 이라는 비중이 되고요. 예, 요 칸은 요런 비중이 되고 요 칸은 W1 WN 시그마 2N 이런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예요. 네, 이걸 전부 다 싹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분산이 돼요. 네, 분산이 돼요. 표준 편차가 아니라. 지금 공분산 그리고 이 대각선들은 다 분산이잖아요. 대각선들은 다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분산과 분산을 더한 거니까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식을 보면 W1, W 오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WI, WJ 여러분들 강의 자료 올려드릴 땐 제가 고칠게요. WI 곱하기 WJ의 코베리언스 RIRJ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RIRJ니까 뭐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대각선인 경우는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I도 1이고 J도 1인 그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두 개가 같을 때는 뭐 이렇게 되죠. 예, 두 개가 같을 때는 뭐 네,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분산이 돼요. 나머지들은 다 공분산이 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걸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리니어 알지브라 김기태 교수님한테 배웠을 텐데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이렇게 W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요 오메가가 요 매트릭스예요. 네. 오메가가 아니라 시그마 죄송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하면은 역시 값이 하나로 딱 나오죠. 네. 그게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리턴과 수익률과 베리언스 수익률의 분산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는 내용과 그 분산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스프레드시트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실습 자료를 보면 포트폴리오의 기본 공식에 대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화면이 작네요. 보시면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두 자산이 있어요. 15%, 12%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고 표준 편차는 6%, 4%예요. 상관계수가 60%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A에다가 75%, B에다가 25%를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썸 프로덕트로 A의 75%, B의 25% 이렇게 해서 그걸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평균 14.2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네, mmult라는 그 행렬 계산하는 행렬 곱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가 돼야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계산이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표준 그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글씨 안 써놨네요. 네,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네,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구하면요, 전체 분산을 구하면 요 분산 공분산 행렬에다가 분산 공분산 행렬을 그대로 밑으로 가져왔고요. 지금 분산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분산 공분산 행렬이 주어진 상태에서 비중을 가로 세로로 다 곱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네.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해놨죠. 네. 아까 다 곱한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 75% 25%를 쓰고 이쪽에도 75% 25%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 있는 분산 공분산 행렬에다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75% 75% 그리고 얘를 곱한 거죠. 네. 얘는 25% 75% 그다음 이 자리에 있는 값을 곱한 거고요. 네. 얘도 25% 75% 얘는 25% 25% 그런 다음에 요거 4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요 포트폴리오 75% 25%로 두 자산에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의 전체 분산이 돼요. 그렇게 안 하고 mmult로 할 수도 있어요. 가로 분산 공분산 행렬을 곱하고 거기다가 다시 세로를 곱하고 이렇게 그 아까 썼던 그 행렬식처럼 네, 행렬식처럼 네, 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식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더 뭐 편한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보통은 아마 이런 방식을 쓰실 것 같아요. 그럼 공분산 분산 행렬은 이렇게 값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아까 봤듯이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고 상관계수 값이 알려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6%의 제곱, 그 다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대각선이 아닌 애들은 A와 B의 공분산이니까 6%, 4% 그리고 상관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6%, 4% 상관계수를 이렇게 곱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 행렬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걸 보고 A와 B의 표준 편차 그리고 A와 B의 상관계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본 공식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걸 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 자산이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론 설명을 하도록 하죠. 네, 내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면 이 다음 파트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우선 요약하고 다음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산들의 이 비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비중의 그 벡터, 뭐 이게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를 줄여서 PFO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분산을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다만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건 좀 쉬우니까 심플하죠. 요 분산 계산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에 비중을 2번씩 곱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그마 XY가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리고 둘의 공분산을 다 곱한 결과로 구해진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아마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동영상이 좀 여러 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네. 제가 대신 스프레드시트도 되게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동영상이 하나가 끝나면 다음 동영상을 유튜브 링크가 되게끔 만들어놔서 네, 아마 다음 동영상 오른쪽 화면 뜨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를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겠죠?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